안녕하십니까. 옛날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를 1년인가 했나? 그래서 대학은 합격은 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못 내고, 그래서 작은아버지가 소개해주는 서울 월계동에 진화교통이라는 데가 있어요. 버스 운송회사인데, 진화교통에 정비사 보조로 들어가서 판금부에서 이제 군대에 가기 전까지 일을 합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먹고 자고 하는데, 기숙을 하는데 밑에는 이제 일하는 작업 공간이고 2층에 숙소가 있었어요. 근데 판금부, 전기부, 하체부, 타이어부 뭐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와일드한 거예요. 내가 양면성이 있어서 한쪽은 건달기가 있고 한쪽은 순둥이 기질이 있어요. 이게 늘 부딪히는데 진짜 쌈꾼들하고 부딪힐 때는 한 번씩 주먹을 쓰기도 해요. 근데 다치게 때리진 않고 오랜 동안 무술이랄까, 오랜 동안 격투기나 이런 종류의 운동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태권도 합기도 많습니다만,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건 가라데를 좋아합니다. 가라데. 근데 물론 권투도 좋아하지만 많은 운동을 하면서 뭐 프로만큼은 안 돼도 어느 정도의 레벨까지는 갔었는데 내 안에 강해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랄까 이런 게 있고,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한없이 착해지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그냥 좀 내버려 두셨더라면 어땠을까? 타고난 기질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타고난 기질을 인간의 의지로 꺾으려고 했을까? 아버지, 당신께서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일주일이면 7일은 맞았어요. 그러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맞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매를 맞지 않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그 어떤 뭐랄까 아버지 회초리의 영향력이랄까 이런 게 정말 어마무시한 거였는데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가 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에헴 하면 온 동네가 조용할 정도로 뭐 술취정하거나 그런 거는 없으셨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화가 많았어요. 화가 아버지께서 이렇게 끓어오르는 그런 화를 분을 못 이기는 그런 거 있죠. 그게 알고 보니까 나는 아버지가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화를 내실까를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도 그럴 것이 60이 다 돼가 난 자식인데 친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버지 친구분들이 뭐 아버지 연세랑 같으니까 그러는 아버지 친구분들은 나에게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우리 또래 친구들의 우리 친구들의 아버지는 큰형님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한테 감히 형님이란 소리 못할 정도로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버지랑 내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감히 아버지한테 말을 건다는 것 자체가 그도 그럴 것이 옛날에 그 고복수 선생이나 남인수 선생 아버지 당대에 같이 사셨던 그런 연예인들의 가수들의 노래를 밖에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연중에 뭐 라디오나 이런 데서 들리는 그런 음악들이 대중가요들이 그냥 쏙쏙 들어왔어요. 그냥. 그래서 뭐 내가 어릴 때 가요를 외우거나 이런 적이 없는데 한 곡 딱 들으면 그게 선생님의 말로는 절대음감이다 그랬는데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가 피아노 그러니까 건반이죠. 건반이란다. 그때는 이제 시골이니까 피아노보다는 그 풍금이었겠죠. 그때는 우리 어릴 때는 풍금도 피아노인 줄 알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걸 그냥 얼떨결에 몇 번 들었는데 그냥 내가 쳤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놀래가지고 네 피아노 배웠냐고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아니라고 그냥 어디서 들은 거 내가 이렇게 쳐봤다고 그래가 불나게 선생님한테 야단 맞을까봐 허락도 없이 쳤다고 그 기억이 나요. 음악 선생님한테. 근데 아버지한테 이제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시겠지 해가지고 맨날 며칠을 나는 또 이제 잘 불러드려야지 괜히 야단 맞으면 어떡하 이래가 불러드리는데 그날 회초리 많이 맞았어요. 뭐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회초리 때리실 때만큼은 안 때렸는데 한 서너 대 맞았어요. 사내 새끼가 촐랑거린다고. 그래 나는 그게 절망감이랄까. 나는 이제 어디 가지 이런 마음. 아버지한테 맞다가 회초리 맞다가 피가 막 나는데 때리시니까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가 막 도망을 치겠는데 이건 뭐 그 아버지가 극도로 화내셔서 이제 이성을 잃으실 것
때랑은 좀 다른 거예요. 원체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매 맞다가 도망튀기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반사였기 때문에. 너무 아프니까, 어린마. 그 아버지 특유의, 이게, 입술을 깨물죠. 그러면서 눈을 이렇게 뜨시면, 눈도 크시고, 미남이신데, 굉장한 미남이신데, 카리스마라고나 할까? 압도돼요. 그 모습에. 그래서, 동네, 그 아버지, 후배분들이랄까, 아버지가 키운 그런, 동생들 다르는 그런 조카뻘 되는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는 아주, 아저씨뻘 되고 아버지뻘 되는 사람들인데, 항상 내한테, 너 아버지는 정말 멋있는 분이다. 항상 아버지에 대한 좋은 점을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한 번도 용돈 준 적도 없고 사랑한다 우리 아들 해본 적도 없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니까 옳은 거 했으면 잘했으면 칭찬을 하잖아요. 보통 아버지들은 아무리 엄해도 아무리 경상도라도 그러니까 아버지 친구분들이 우리 아버지한테 하소연할 정도로 야 이 사람아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왜 그렇게 못 잡아먹어가지고 안달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아버지랑 제일 친하신 분과의 대화에서. 근데 내가 듣고 싶어 들은 게 아니라 연중에 내가 들었던 게 이렇게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뭔가 하면 저놈의 새끼는 지금 애를 안 들면은 한국을 떠들썩하게 할 건달이 될 놈이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책가방 던져놓고 나면은 노상 호박산 토매동 위에 보면은 이제 거기 산이 있는데 이제 민농산 같은 산인데 그 산에서 이제 운동을 많이 하고 체육관에서도 태권도 도장 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운동을 하면은 또래들하고는 양이 안 차니까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선배들이 하는 2층까지 가서 같이 대련 뜨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체격이 작으니까 이렇게 안 되잖아요. 중학생이 고등학교 선배한테. 그러면 치면은 막 분이 안 삭혀지는 거예요. 막 분이 나가지고 막 열이 받아가지고 진 거에 대해서 그래가 다들 가고 없는데도 막 혼자 남아가지고 발차기 연습하고 한 번은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치다가 발로 이렇게 발차기 하다가 정강이가 부러진 건 아닌데 정강이가 다칠 정도로 조금 이렇게 상처가 날 정도로 그러니까 진 거에 대해서 분이 안 풀리니까 이렇게 그렇게 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적개심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누구한테도 적개심이나 이런 걸 가져본 적은 없는데 사람들이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한 분노가 많아요. 옛날에 전국구 건달인데 영주 출신입니다. 경상도 영주에 건달들이 좀 있는데 유명한 건달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알게 돼서 이제 그분도 그때는 30 중후반 정도 됐고 나는 20대 이제 초중반 때였기 때문에 나이 차이는 좀 있었지만 그 사람도 젊은 그런 혈기고
나는 더 이렇게 막, 객기랄까, 이런 게 좀 있었는데. 나쁜 짓을 하는 걸, 뱅간하면 내가 남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근데 너무나 해서 안 될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말려, 아무도, 옆에서. 미치겠는 거예요. 막, 속에서 분노가 솟구치고. 근데 내가 평상시에, 사람에게는 주먹질을 하지 않겠다라고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물론 내가 믿는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근데, 첫 번째 약속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께 약속을 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선생님께 약속을 했죠. 무엇보다도 갔던 이유는 아버지의 회초리의 영향력이 거의 절반은 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너무너무 맞는 것에 대한 뭐랄까 나를 제일 사랑해야 될 아버지가 왜 저렇게 나한테 분노를 쏟을까? 나는 우리 아버지가 다른 분들에게 우리 어머니나 우리 가족들에게 분노를 쏟아 본 적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 외의 가족이나 다른 분들에게 분노를 쏟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다른 분들에게는 정말 법 없이도 살고 정말 주먹을 쓸 때 쓰고 건달로 치자면 주먹을 쓸 때 쓰고 의리의 사나이고 뭐 이런 거예요. 독립운동가고 뭐 학자고 이런 건데 그리고 또 구제 사업을 하셨으니까 막 이제 건설업을 크게 하셨어요. 직원이 40명 옛날에 40명 오야지를 둘 정도로, 그러니까 목수, 공구리, 벽돌, 이런 많은 이제 도로공사나 제방, 이런, 돌 쌓는 분들, 미장들, 이 많은 건설에 필요한 그런 사람들의 이제 오야지, 이제 중간 오야지들을 이제 아버지가 거느렸는데, 그분들 밑에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40명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잠깐 이제 막노동을 했는데 이제 내가 막노동 한 거기 이제 사장님이 아버지 밑에서 배우신 분이에요. 막내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노가다 일을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하는데, 너가 아버지만큼 훌륭한 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게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나는 아버지에 대해서 매맞은 기억밖에 없어요. 정말 없어요. 전무해요.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따뜻한 위로의 말이나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 개념이 없는 거야. 그리고 또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늘 홀어머니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이제 이 본능적인 건너기가 이제 아버지의 매로 이렇게 제어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엄마 혼자 힘들게 식당 다니고 반이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쌈박질하고 돌아다니면 맨날 학교에 엄마가 불려가고 그러면 나는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컨트롤하기가 너무 벅차더라는 거죠. 뭐 먹고 와서 묻었나? 양치를 안 했는데 아무튼 잠깐 하고 끊을 거라. 그래서 내가
이 두 가지에. 근데 아무리 화가 나도 내가 사람에게는 주먹질을 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고, 뭐 용문신하고 막 떡대갖고 진짜 쌈꾼들하고 몇 번 부딪힐 때는 나도 모르게 이제 본능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지기 때문에 몇 번 이렇게 혼을 낸 적은 있어요. 전문 싸움꾼들이니까 뭐 내가 때린다고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날고 기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뭐 내가 왜 이게 건달기가 있는지를 이제 알았냐면, 옛날에 포항에서, 포항 나이트클럽에서 내가 밤무대를 조금 했었는데, 땜방 가수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일을 할 때 나는 굉장히 고무대에 있었고 가수가 되었구나 이래가 할 텐데, 뭐 여차저차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포항 건달들 중에 서너 명이랑 이렇게 시비가 붙어서 밖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뭐 깡패들이니까 웬만한 건달들 같으면, 진짜 제대로 된 건달들 같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오해도 불구할 수 있는데, 뭐 깡패들이 그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나는 내대로 이렇게 이제 혼을 좀 내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나를 어느 정도 아니까 뭐 이렇게, 나는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싸움을 할 때나 이럴 때는 눈빛부터가 달라져요. 나도 그게 제어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미친 듯이 이렇게, 마치 뭐 이렇게 어떤 거에 이렇게 고무된 듯한, 업된 듯한 그런 거죠. 매일 운동을 하루에 뭐 지금 이 나이에도 운동을 하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뭐 공부도 열심히 하긴 했지만, 이제 사람의 어디를 때리면 기절시킬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많은 급소들이 있는데, 그 급소들을 일일이 다 외워서 소나무나 어떤 사람 형상을 한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산에서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벽돌이나 돌이나 이런 걸 깰 때도, 격파할 때도 처음부터 깨지진 않죠. 엄청난 그런,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 고통이랄까. 그런데 아무튼 그런데 내가 이게 왜 이렇게 속에서 나오는 이 불덩어리를 해결을 못할까. 그러니까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옳은 것은 내가 수용하고 옳지 못한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랄까. 근데 그게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 이런 건데, 사람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세상 말로 흔한 개구신을 해도 성격 같아서는 그냥 뒤지게 배우고 싶은데, 사람이 다쳐서는 안 되는 그런 거랄까. 내가 어릴 때 아버지한테 맞아보니까 아무리 사랑의 매라도 이거 하루 이틀이지
허구한 날 매를 맞으면은, 아니, 아무리 엄한 부모도 한 서너 일은, 한 3, 4일은 회초리 때리고, 한 하루 이틀은 용돈도 주고, 잘한 거 칭찬하고 이러잖아요. 우리 선생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아버지한테 회초리 맞으면, 대신에 뭐 손찌검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냥, 나도 솔직히, 이제, 어린 마음에, 그냥, 아버지한테 맞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그냥, 머리통을 때리든, 얼굴을 때리든, 발로 차든, 삽자루로 때리든, 그래서 아버지한테 맞아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웃지 못할, 참, 아버지한테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정도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아버지한테 그걸 표현을 못 했지만, 이렇게 액티브되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연중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사랑받아야 되는 아들인데 회초리 맞는 거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이런 게 내 속에 이렇게 있으면서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나 이런 것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이나 이런 것보다는 내가 그 야단 맞을 짓, 회초리 맞을 짓을 안 했으면 되는데 왜 해가지고 아버지의 미움을 살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포커스가 집중되니까 내 자신이 그렇게 미운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학교 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남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늘 내 자신에게서 찾았어요. 내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밀어나기 때문에,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 지혜롭고 나보다는 월등하게 앞서는데 나만, 그게 삶의 어떤 성실도든 아니면 도덕적인 면이든 다방면에서,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나는 늘 핫바리로 이렇게 살아가는, 3류도 안 되고 4류, 5류, 7류 이렇게 밑바닥에 그런, 내가 아버지한테 사랑도 못 받았는 사람인데 내가 이 세상 누구한테 사랑받아서 그게 나에게 진짜 행복을 줄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들고, 물론 커서는 그럭저럭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럭저럭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참 졸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데 어떻게 졸업했고, 직장생활을 해서 주경야독 하면서 직업을 17개를 가져요. 그러니까 투잡, 쓰리잡이 활성 안 될 때 나는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 꿈을 이루려고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노력을 엄청 하는 거죠. 하면서 내 혼자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근데 좀 짧게 할게요. 지금 시간이 너무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 혼자 아무리 노력해도 다다를 수 없는 그런 거. 그러니까 뭔가 연결이 안 돼 있다. 어릴 때 아버지와의 어떤 관계,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딱 한 번 있었어요. 딱 한 번 아버지로부터 큰 사랑이랄까 어떤 그런 걸 받았는데, 그게 늘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나를 미워하는 아버지,
내가 잘해도 야단 맞고 못해도 야단 맞는, 나는 늘 야단 맞는 존재로 기억하게끔 하는 아버지의 그 회초리 그런 것 때문에 커서는 이제 왜 그랬는지를 알죠. 초장에 건달기를 잡아야만이 됐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러신 거예요. 근데 삭수를 보면 알잖아요. 내가 좀 그랬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화가 많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다 부정적인 거잖아요. 부정적인 거. 그런데 그 중에도 하나 감사한 것은 아버지의 회초리가 아니었다면 물론 친구들 말 떠나 선배들 말 떠나 전국구 조폭 생활하고 뭐 오야분까지 갔던 그런 건달 형들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그 형들이 항상 어릴 때부터 나를 스카우트 하려고 했고, 학창 뭐 고등학교 때는 그 형의 동생 여동생이 있었는데 나한테 소개해주고 이렇게 저거 입문시키려고 할 만큼 나를 탐을 많이 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 회초리를 생각하면 다른 건 다 해도 건달은 못하겠더라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한 사람도 그 나쁜 짓을 못하게만 하면 되지, 그 사람을 상해하거나 해코지하거나 두드러 패거나 이럴 그 어떤 말로도 이게 변명이 안 되는 거죠. 무술이라는 게, 싸움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싸움의 기술이란 게 뭔가 하면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고 나쁜 사람이 나쁜 짓을 못하게 하는 것까지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안 되니까 싸울 때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기술이 안 되니까. 싸움의 기술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안 다치게 하고 잠깐 기절시킨다거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의 데미지를 준다는 건 치명적인 급소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잠깐 이렇게 약간의 그런 제재를 가하는 그런 급소들이나 이런 신체 부위들이나 이런 것들이나 혹시 뭐 타격할 때도 이렇게 뭐 손으로 타격하든 발로 하든 그 어떤 신체를 가지고 하든 아니면 뭐 합기도처럼 유도도 조금 했는데 유도처럼 어떤 이렇게 제압을 한다거나 조르기를 한다거나 뭐 어떤 그런 거 했을 때 꺾기를 한다거나 했을 때 제압을 하는 거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나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까지만 가야 되는데, 이게 자신의 부운을 못 얘기가, 이게 치달아 버리면, 절제가 안 돼 버리면 다치게 되어 있어요. 다치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빵식이라는 뭐 정말 날고기는 그런 등치 180에 막 떡대 같은 놈인데 씨름도 하고 황소도 탈 만큼 알아주는 놈이고, 뭐 경상도권에서는 뭐
뭐 목포나 광주도 알아주지만 전라도 쪽, 뭐 경기도 쪽, 뭐 강원도까지도 알아주지만 전국구니까 특히 경상도권에서는 굉장히 알아주던 친구예요. 근데 이놈이 나랑 한번 싸워보고 싶다고 해서 이제 내 친구의 그 친구를 통해서 연락이 왔고 또 친구가 이제 그래서 나를 만나서 나는 처음에 이제 얘가 장난으로 하나 해서 그냥 재밌게 해야겠다 하라고 해서 했는데 주먹이 막 날라오고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다 피하고 마지막에는 내가 이 새끼 주먹 한번 맞아보자 해서 얼마나 센지 그래서 딱 맞았는데 오한마로 맞는 기분이야. 별이 번쩍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데미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맞는 순간에 그냥 이제 낙법 치고 그래, 바닥 일어나서 발로 이렇게 얼굴을 가격하려고 옛날에는 붕붕 날았으니까 얼굴을 가격하려고 딱 치려고 하는데 얘가 멈칫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칫거리는데 이 발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발을 딱 멈추고 탁 이렇게 탁질을 하고 이 새끼가 하면서 이렇게 이제 나도 이렇게 주먹 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만하자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미 나는 분이 머리끝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놈이 이제 나는 이렇게 장난식으로 재밌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새끼 주먹이 오한마 같은 주먹이 들어오니까 순간적으로 막 불 같은 게 확 올라오는데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못 때리겠는 거야. 인마가 멈추대 하고 이러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멈췄죠. 멈추고 난 뒤에 뭐 나중에 옛날에는 술을 먹을 때니까 술을 끊기 전이니까 다른 후배들이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갔고 세 명이 이렇게 앉아가 이제 술을 먹으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주먹에 안 뻗은 놈이 없는데 내 주먹에 안 뻗은 놈은 네가 처음이다 그러는 거죠. 내가 네 체격에 나는 여기 이 친구가 굉장한 싸움꾼이다 그래가 잔뜩 기대를 하고 왔는데 네 보니까 이 새끼가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대. 근데 뭔가는 있겠지. 태권도를 오래 했으니까 조심해라. 발차기를 조심해라. 뭐 이런 이야기. 그냥 태권도는 하나의 운동이에요. 사실은.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 그냥 뭐 태권도, 뭐 권투, 뭐 합기도, 가라데, 킥복싱 뭐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냥 운동이고 타고난 게 있어요. 아버지께 물려받은 거. 그러니까 어릴 때도 그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늘 뭐 30이 되어서도 아니 지금까지도 이 메커니즘 자체가 사람을 딱 보면 그냥 스캔되는 거야. 저 사람은 어디가 강하고 어디가 약하고 어디를 때리면 넘어지고 이게 장단점이 순간적으로 스캔 딱 되면 그냥 파악이 돼버려. 그게 먼저 이렇게 딱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본능적으로. 그리고 상대방이 이제 공격을 하든 방어를 하든 마치 춤추는 것 같아요. 싸울 때 내 후배들은 예술이라 그랬어. 형은 싸우는 것도 예술로 싸웁니다. 이러는 거죠. 후배들이 싸움 기술 좀 가르쳐 달라고 늘 저러고 그랬는데 니들이 새끼들아 깡패들이 뭐 내한테 싸움 봐가 뭐 싸움꾼 내려고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방식은 그렇게 세 명이 앉아가 술을 먹고 이제 기분 좋게 헤어지고
와서 내가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는 아우 참 답답해 미치겠는 거죠.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야. 성격 같아서는 그냥 아우 씨 진짜 그런데 이게 어릴 때 아버지 그 회초리에 그걸 통해서 그리고 또 내가 뱉은 말이 있잖아요. 뱉은 말이 사람에게 좋은 길 안 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또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목에 칼이더라도 지켜야 되는 거고 또 내 아버지께 내가 그렇게 약속을 했고 수없이 막 성깔대로 살고 싶고 막 그런데 막 기질대로 살고 싶은데 엄마 보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지성 같은 거. 하여튼 참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요즘 뭐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변함없는 건 아버지 회초리 아니었으면 그렇다고 내가 깡패고 뭐 이러진 않아요. 운동한 사람이니까. 건달. 우리 또래 건달들이 모였을 때, 칼부림이 났어요. 등발이 180 넘는 놈 두 놈이 칼부림이 났는데, 실질적으로 좀 다쳤는데, 둘이 나한테 작살 났습니다. 객기 부리다가. 그러고 이제 영등포 건달이었던, 친구가 이제 나랑 둘이 이야기 좀 하자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나중에는 이 새끼들이, 야, 애들 몇몇만 좀 이렇게 착출하자 이러기도 하고, 애들, 니 밑에 애들 몇 명 있노? 이러는 거죠. 전쟁 났다 이러면서 좀, 이렇게, 가고 싶게 하자, 이런 식으로. 그럴 정도로, 오해를 할 정도로. 근데 내가 늘 했던 말은, 건달답게 살아야지. 깡패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거였고. 그 중에 정신 차린 놈들도 좀 있는데. 아무튼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그 회초리가 그때는 지옥이었는데 그게 없었다면 나는 정말 내가 내다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에게 주먹질하고 아주 악하게는 안 했겠지만 심성이 또 한쪽에는 착한 심성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이게 늘 부딪히면서도 저지리를 하는 그런 거죠. 근데 그 아버지의 회초리를 통해서 내가 사람이 맞는 것에 대해서 참 아프다. 사람은 그 어떤 경우라도 때려서는 안 된다. 우리 아버지는 특수한 상황이니까 나를 이제 초장에 잡지 않으면 안 되셨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좀 특수한 거고 그랬으니까 좀 과도하게 하셨던 거고 그리고 또 내가 마지막에 아버지 돌아가실 때 다 아버지 형제분들 할머니 어머니 이렇게 고모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눈을 감겨드렸는데 신기하더라고요. 눈을 감겨드리면 뜨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고모가 엉엉 울면서 영화야 우리 장소 빨리 와라 이러게 아버지가 니한테 할 말이 있단다 그러는 거죠. 아버지는 이미 임종을 했는데 울고불고 난리가 온몸에 울고불고는 안 나는데 우리 식구들 우는 것보다 동네 사람들이 더 많이 엉엉 울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나는 겁이 나가 안 갈라 그러는데 이제
고모 손에 이렇게 붙들려서 이렇게 아버지 눈이 이렇게 보이뜨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눈을 이렇게 감겨드렸는데 그 어린 손에 정말 눈물이 이렇게 확 이렇게 뜨거운 눈물이 이렇게 내 손에, 어린 손에 만져지는데, 그러면서 눈이 스르르 이렇게 감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훔치면서 눈이 이렇게 스르르 감겨졌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걸 보고 막 고모는 대성통곡하고 엉엉 울더라고요. 네 아버지가 니한테 미안하다 하는 것 같다 이러면서, 나도 그걸 느꼈어요. 아버지가 내한테 우리 아들 미안해, 내가 내 마음의 본심이 아니었다, 내가 회초리 때린 거 다른 건 다 해도 깡패짓이나 건달짓은 하지 마라 라는 그런 거였다, 이런 이제 지금 내가 해석하니까, 그때는 잘 몰랐지만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물을 주르르 이렇게, 눈물이 많이 흘렀어요. 주르르 흐르는데 그게 내 손에 이렇게 딱 만져지는데, 그러면서 아버지가 눈을 쑥 감는데 그 눈물 속에, 아버지 눈물 속에 우리 아들 미안해, 내가 너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한 번도 안 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었어, 이런 느낌. 그 순간에 아버지 눈물이 이렇게 내 손에 만져지는 순간에 아버지한테 맞았다고 수많은 회초리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어제까지만 해도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내가 못 견디겠다 할 정도로 아버지를 미워할 것 같은, 나는 아버지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아들인데, 아버지 아들인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든 나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자식의 도리로서 그래야 되는 자식인데, 내가 아버지를 미워할까봐 그게 굉장히 두려웠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임종하실 때 눈물을 흘리시고 내 눈에 이렇게 내가 눈을 감겨드릴 때 스르르 눈을 감으신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내가 그 이후로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고, 뭐 용서할 것도 없지만은 아버지가 자식을 회초리 때리는데 그게 자식의 도리로서 왜 때립니까? 이래야 되겠습니까? 때리면 맞는 거고 이런데, 나는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야 때리실 권한이 있고 이러죠. 나는 아버지를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난 그게 늘 참 그거였고, 한 번도 칭찬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칭찬 들은 기억이 아련하다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그냥 전무해요. 그러니까 내가 유일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던 건 눈물, 임종하실 때 흘리셨던 그 눈물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그 눈물 하나로 아버지가 나에게 사과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남들은 잘 모를 거 아닙니까? 내 성격이 원체 좀 착합니다. 제가 생긴 것도 착하잖아요. 나는 면접이든 이런 거에서 전부 다 인상에서 다 합격한 거예요. 내가 LG 들어간 것도 8,000명, 9,000명이 10,000명 가까이 왔는데 어떻게 내가 42명, 42명이 8,000, 9,000명, 10,000명 가까이 되는 데서 42명이 합격되는 건 참 엄청난 거거든요. 조선일보에 LG 기사 양성 훈련생들 모집한다고 했을 때 막 엄청나게 몰려 들어가고 전국에서 경쟁이 치열했는데 1, 2차 합격하고 들어갔지만
이상팀에 들어간 것 같아요. 물론 군대에 있을 때 사단장 표창까지 받아서 참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동기도 그랬고 이제 고참들이 니는 운이 찍살나기 없다. 대통령 표창까지 이렇게 가고 국방부 장관도 내려오고 해서 마지막에는 사단장 표창은 받았는데 아무튼 그래요. 뭐 어디를 가나 사람이 다치는 건 참 슬픈 일이에요. 사람이 다치는 건 아무리 화가 나고 그래도 벽을 때려서 벽을 넘어뜨릴 수 있지만 깰 수는 있지만 돌을 깰 수는 있지만 사람의 신체를 깨면 안 된다. 나는 이 철칙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사람에게 함부로 손찌검하는 건 난 절대 용납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이제 나도 사람인지라 그럴 때는 지금도 끊임없이 나를 누르고 또 운동을 해서 더 이제 그 운동을 하면 겉이 강해지겠지만 그 겉이 강해지면서 속에 있는 것들이 더 온순해지고 겉은 강해지지만 속에 있는 마음은 더 온순해지고 착해지는 거죠. 아무튼 착한 게 좋습니다. 강한 거는 언젠가는 꺾입니다. 나이 먹으면. 근데 착한 건 나이 먹어도 그대로 착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